104쪽에 5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곱이 5인 서로 다른 세 실수 xy, z가 이 순서대로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실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가운데 항을 a로 잡으라고 했어요. 가운데 항을 a로 잡고 공비를 r이라고 뒀을 때 다음 항은 ar, 그 이전 항은 r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공비가 r인 등비수열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r이 음수라고 지금 한 가지 더 조건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수의 곱이 5라 그랬으니까 얘네 셋을 곱해보면 r이 약분이 됩니다. r을 약분시키기 위해서 가운데를 a로 둔 거기도 해요. 그럼 a는 5가 되겠죠. 좀 간단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a 세제곱이 5가 되겠죠. 좀 간단하게 식을 만들려고 가운데를 a로 만든 거지. 사실 이제 뭐 얘를 만약에 뭐 br 제곱 이렇게 두셔도요. 셋 다 곱하면 b 세제곱 r 세제곱이기 때문에 br 가운데 있는 애가 똑같이 세제곱근 5다 뭐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생긴 게 조금 못생겼으니까 가운데 a로 두면 깔끔해진다 그 말입니다. a 세제곱이 5기 때문에 a는 세제곱근 5가 될 겁니다. 3번 곱하면 5가 되는 수. a는 3번 곱하면 5가 되는 수죠. 이렇게 우리가 세제곱을 떼낼 때 반대쪽에 세제곱근을 씌울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수 y세제곱, z세제곱, x세제곱이 등차수열이라는 조건을 이용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a 자리에다가 이걸 넣어주시면 r분의 뭐 세제곱근 5, 얘는 그냥 세제곱근 5, 얘는 세제곱근 5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거를 세제곱하시면요. 요거를 세제곱하시면 r 세제곱분의 a 세제곱, 얘는 그냥 a 세제곱, 얘는 a 세제곱 곱하기 r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세수가 지금 x 세제곱, y 세제곱, z 세제곱이에요. 순서를 보시면 y 세제곱이 제일 앞에, z 세제곱이 그 다음 가운데, 마지막에는 x 세제곱. 요렇게 왔을 때 등차 수열을 만족시킨대요.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등차 중항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양 끝에 두 항을 더했을 때 가운데 항의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등차 중항은요. 얘네 둘이 더해 주시면 5 더하기 r 세제곱분의 5. 이렇게 둘이 더한 게 가운데 항의 2배다. 요 식에서 양변의 r 세제곱을 곱해보시면 여기가 5r 세제곱 플러스 5는 10r 세제곱이 됩니다. 또 양변을 똑같이 5로 나눠주시면 얘들이 다 1, 1로 바뀌고 얘는 2가 되거든요. 얘네들, 요거는 r 6제곱이 될 겁니다. 왜냐면 r 세제곱을 양변에 곱한 거니까. 그럼 이제 다 넘겨주셨을 때 2r 6제곱 마이너스 r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2r 세제곱, 1r 세제곱이랑 여기는 1 마이너스를 밑에다 붙이시면 마이너스 2r 세제곱 플러스 r 세제곱이라서요. 이렇게 마이너스 r 세제곱 잘 나오거든요. 그럼 인수분해된 형태는 2r 세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r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r 세제곱의 값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 사실은 이게 6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은 6개예요. 요거가 0이 될 때 근 3개, 요거가 0이 될 때 근 3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실근이고 나머지 2개는 허근이거든요. 이게 실근, 허근을 어떻게 아느냐? 인수분해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요게 지금 뭐 얘만 보더라도 r 빼기 1,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실근을 갖지만 얘는 허근을 가져요. 판별식을 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0. 뭐 이거를 다 이렇게 순식간에 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r이 실수였다. 이게 모두 다 실수인, 그러니까 실수 xy z가 등비수열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공비도 실수일 거다. 그럼 실수 r, 딱 봐도 여기는 r 세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r 세제곱이 1,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너무 막 깊게 생각해서 이건 뭐지 저건 뭐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한 번씩 짚고 넘어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r 세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r 세제곱이 1인데 공비가 음수라 그랬죠. 그럼 당연히 r이라는 음수를 세제곱하면 걔도 음수 나와야 돼요. 그럼 r 세제곱이 1이라는 얘는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r 세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즉 r이라고 하는 거는 3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이제 이렇게 쓰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이 마이너스는 밖으로 잘 나올 수 있는 마이너스예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루트 마이너스 2분의 1은 허수입니다. 얘가 지금 그냥 마이너스로 나오지 못하고 허수 i로 나와요. 왜냐면 이게 앞에 붙어있는 요게 짝수라서 그래요. 짝수번 곱해서 음수되는 거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홀수번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수니까 음수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그냥 잘 나가도 됩니다. 얘가 홀수일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쓰겠습니다. 공비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2분의 1이다. 그러고 나면 이제 구해야 되는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a도 알았고 r도 알았습니다. 그럼 우선 로그 x세제곱 z 나누기 y제곱부터 a랑 r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x를 3번 곱하면 a세제곱 나누기 r세제곱, 거기다 z를 곱하면 ar, 거기다가 y제곱을 나누면 나누기 a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이렇게 계산했을 때 r제곱분의 a 4제곱 나누기 a제곱입니다. 나누기 a제곱은 곱하기 a제곱분의 1이고요. 약분하시면 a가 2개 사라져서요. 결국에 r분의 a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본 겁니다. 요 식을 계산한 거예요. 즉 로그 r분의 a의 제곱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r하고 a는 다 구했습니다. 요건 살짝 밑에는 지울게요. r 값은 요거였고요. a 값은 아까 전에 여기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세제곱근 5 나누기 r 또 계산할 수 있겠죠.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일 거고요. 세제곱근 한 번에 합쳐서 쓸 수 있습니다. 5 나누기 2분의 1, 즉 마이너스 세제곱근 5이 10 요렇게 되는 거겠죠. 요거를 갖다가 제곱하래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세제곱근 10의 제곱이 될 겁니다. 즉 로그 10의 3분의 2제곱이 되는 거죠. 요 앞에가 지수의 분모로 오고요. 얘는 분자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로그 법칙에 의해서 진수의 지수가 앞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3분의 2가 내려오고 나면 로그 10만 남고요. 로그 10은 상용 로그예요. 밑에 10이 숨어있는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그냥 1이죠. 그러면 결국에 남는 거는 3분의 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요거는 계산이 다른 문제들보다 조금 복잡했어요. 생긴 게. 여러분들이 지수 법칙이랑 뭐 제곱근 요런 걸 다 까먹지 않았다면 풀 수 있었을 테지만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면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등비설과 도형 단원 문제입니다. 55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AB가 8인 선분 AB를 1대 4로 내분하는 점을 A1이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전체 8이라는 길이를 5개로 쪼개서 그 중에 1개만큼 이동한 거. 그러니까 즉 5분의 1이거든요. 8의 5분의 1이 되고요. 여기는 나머지 부분 8의 5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쪽 부분을 생각해보면 얘는 다시 A2라는 점은 A1부터 B까지를 5개로 쪼개서 그 중에 하나 가져온 거예요. 이 전체의 5분의 1이거든요. 그럼 이 길이는 여기 전체에다가 5분의 1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A1, A2라고 하는 것은 전체 8에다가 5분의 4를 한번 곱해요. 여기까지가 A1, B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5분의 1을 곱해주면 A1, A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2부터 B까지는 여기 이만큼은 A1, A2를 A1, B에서 제외한 부분이죠. 다시 전체가 8이었고요. 이만큼은 8의 5분의 4였습니다. 그럼 다시 A2부터 B까지는 8의 5분의 4에 다시 5분의 4가 되겠죠. 이걸 또 5개로 쪼갠 것 중에 4개가 되는 거니까요. 1대 4로 계속 쪼개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A2, A3는 이 길이에 다시 5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5분의 1을 곱한 값이 될 거예요. A2, A3는
기존에 이제 위에 있던 요 항에다가 5분의 4를 한 번 더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도 생각해 보시면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만큼이 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5분의 4를 한 번 더 곱하면 이만큼이 됩니다. 그럼 이만큼에서 A4까지를 A3부터 A4까지를 구하려면 또 5개로 쪼개서 그 중에 하나를 말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의 5분의 1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이제 A3, A4 같은 경우에는 8 곱하기 5분의 4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까먹기 전에 쓸게요. 8 곱하기 5분의 4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얘를 뭐 첫째 항이라고 하고 그러면 공비가 5분의 4인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굳이 다 생각하면서 할 필요는 없고 이제 규칙을 찾았으니까 A7, A8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규칙이냐면요. 8하고 5분의 1은 고정돼 있어요. 지금 바뀌는 형태를 보시면 첫 번째는 5분의 4의 1제곱, 두 번째는 여기 A2로 시작할 때는 2제곱, A3, 3으로 시작할 때는 세제곱이거든요. 그럼 7로 시작할 때는 7제곱이 돼야겠죠. 그래서 8 곱하기 5분의 4의 7제곱. 요 길이를 찾아줘라 이 말입니다. 이거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분모에 5가 총 8개 있습니다. 여기 7개, 여기 1개. 그 다음에 분자는 8이라는 수가 2 곱하기 4고요. 4가 7개 원래 더 있어요. 그러면은 5의 8제곱 분의 2 곱하기 4의 8제곱이 되는 거겠죠. 이 형태를 갖고 있는 수는 4번입니다. 5도 8개, 4도 8개, 그 다음에 곱하기 2까지.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 5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2인 반원 S1에 내접하고 S1의 지름과 평행한 선분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S2라고 한대요. 그리고 또 다시 S2에 내접하면서 지름과 평행한 선분을 지름으로 갖는 반원을 S3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원의 모양이 이렇게 뒤집혀가면서 반복된다는 얘기죠. 접하는 게. 그때 이제 7번째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도형 문제는요. 좀 주요하게 쓰이는 변의 길이를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으면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반원이니까 중심을 한번 찍어보세요. 저 중심을 이렇게 찍어보고 뭔가 만나고 있는 교점과의 연관성을 보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교점도 있잖아요. 이렇게 둘이 이어보면 얘는 S1의 반지름이에요. 우리 S1의 반지름 뭐라고 안 나와 있나요? 여기 2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를 2라고 해보겠습니다. 2니까요. 실제로 2예요. 그럼 여기도 2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에서부터 여기 S2의 중심에까지 선을 그으면 당연히 얘는 수직이에요. 지금 계속 일정하게 평행하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선을 내리면 당연히 여기 중점을 지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여기 길이도 여기 길이도 다 2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꼭지가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밑에 대변이 반띵 된다는 거 알고 있는 성질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또 반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도 그 반원의 반지름, 이 길이도 그 반원의 반지름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얘가 45도, 90도, 45도짜리예요. 변의 길이 비율이 1대1대 루트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의 길이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게 빗변의 길이거든요. 그럼 요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루트 2 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처음에 S1의 반지름은 2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지금 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에 합할 때 했던 그 S가 아닙니다. 반원의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2의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루트 2가 됐어요. 그 다음 똑같이 S3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살짝 지워보면 이쪽에 이번엔 S3 볼 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교점까지 선을 그어서 여기 마찬가지로 계속 수선을 지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선을 그으면 중점을 지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낫겠다. 그죠? 그럼 이 S3의 반지름이 여기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홍 색깔 삼각형도 다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요 길이가 루트 2라 그랬죠. 여기 지금 S2의 반지름이니까 얘랑 다 똑같아야 되니까 루트 2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도 1대1대 루트 2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 S3의 반지름은 이번엔 1이 됩니다.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을 수 있는데 이렇게 찾아놓고 보니까 여기 다 반지름이에요. 찾아놓고 보니까 처음에 2로 시작해서 루트 2씩 나눠지고 있네요. 즉 공비가 루트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S4는 그림 보지 않고도 유추가 가능하죠. 1에다가 루트 2분의 1 곱하면 루트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일반항을 써보시면 SN이라고 하는 항의 일반항은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루트 2분의 1인 루트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즉 S7의 반지름은 이거 반지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넓이가 아니에요. 지금 반지름을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n의 자리에 7을 넣어주시면 2 곱하기 루트 2의 6제곱분의 1이에요. 루트 1을 6제곱 하시면 2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돼서 2의 제곱분의 1, 즉 4분의 1만 남는 거죠. S7의 반지름이 4분의 1인 겁니다. 그럼 넓이는 파이 r 제곱을 반띵한 거죠. 반원이니까. 파이 곱하기 16분의 1을 반띵. 그래서 얘는 3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지름의 길이가 2였어요. 여기가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름이 1이니까 지름이 2니까 반지름은 1이 돼야 돼요. 지금 반지름으로 글씨를 잘못 봤는데 지름의 길이네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그럼 여기는 1이 되고요. 비율이 루트 2분의 1만큼 줄어드는 건 똑같습니다. 1대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 되어야지 1대 루트 2의 비율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루트 2분의 1 한 번 더 곱하면 2분의 1 한 번 더 곱하면 2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에요. 다시 써볼게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루트 2분의 1인 등비 수열입니다. 여기도 다시 쓸게요. 그러면 1 곱하기 2의 세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8분의 1과 같아요. 그럼 여기도 다시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64분의 1 거기다가 나누기 1을 해주시게 되면은 결국에 얘가 지금 2의 6제곱이었는데 하나 더 들어가니까 2의 7제곱분의 파이가 되겠죠. 답이 2번입니다. 네, 여기 지름이 2라는 거, 반지름이 1이라는 거에 유의하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57번 보겠습니다. 매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어느 박테리아의 개체수를 관찰한 결과 10분이 지난 후는 처음보다 K%가 증가했대요. 지금 처음에 개체수를 문자로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을 일단 A로 잡겠습니다. 처음 개체수를 A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10분 후에 K%가 늘었다고 했는데요. 퍼센트는 수가 아니에요. 얘를 수로 바꾸면 100분의 1입니다. 그럼 K 곱하기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100분의 K예요. K%를 수로 바꾸면 100분의 K예요. 즉 처음에 A에서 시작해서 이 A의 100분의 K가 늘었다 그랬어요. 그럼 A의 플러스가 되는 거죠. 기존의 양에서 이 A의 100분의 K가 플러스가 된 겁니다. 수학에서 의는 곱하기예요. 우리가 경우의 수 배울 때도 또는 그리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거처럼 뭐뭐의 하면은 그냥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 곱하기 100분의 K를 A에 더한 거니까 A로 묶어주시면 K% 증가했다라는 의미는 기존의 양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K를 곱해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이게 지금 10분이 흘렀을 때 양이죠. 처음에 A에서 출발을 해서 10분 후에 이게 곱해졌습니다. K% 증가. 한 번 더 K% 증가를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20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전체의 K%를 또 증가시키면 전체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K를 곱한 꼴이 돼요. 기존의 양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K를 곱한 꼴이 됩니다. 즉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k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증가시켜서 20분 동안 증가시킨 개체수가 44% 증가한 거래요. 처음 양의 44%니까 1 플러스 100분의 44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게 그러면 44%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약분할 거 양변을 a로 나눠서 없애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요식 풀 때요. 전개해서 뭐 직접 구하셔도 되지만 좀 더 간단하게 보자면 얘는 100분의 100 더하기 k 제곱, 그다음 요거는 100분의 100 더하기 100분의 44니까 100분의 144죠. 근데 100분의 144면 사실 10분의 12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100분의 100 더하기 k랑 10분의 12가 같아지면 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원래는 제곱해서 똑같다 이러면은 안에가 서로 음수일 수도 있는 건데 k는 양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네 둘이 양수 똑같다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분모분자의 10식을 곱하면 100분의 120이죠. 그럼 결국 k 값은 20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문제 풀 때는 그냥 전개해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이 방법이 간단하니까 이렇게 그냥 푸세요. 그 다음에 58번도 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사용되는 터빈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성능이 감소합니다. 3년 전 성능이 현재 성능의 1.25배래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의 성능을 우선 A라고 합시다. 현재 성능을 A라고 하고 매년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매년 감소하는 그 비율을 R이라고 해봅시다. 공비라고 해볼게요. 뭐 이 형태가 공비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쳐도 그냥 R이라는 문자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년 전 성능은요. 현재의 1.25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25A가 되겠습니다. 이게 3년 전의 성능이에요. 그럼 여기서 3년이 흘렀을 때 흐르고 난 후의 성능은 어떻게 식이 세워지냐면 1년이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R만큼 감소를 하기 때문에 1-R을 곱한 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R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R%가 될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음수가 아니라 R은 양수입니다. 음수만큼 감소하면서 플러스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양수만큼 감소해야 빼기가 되는 거예요. 음수만큼 감소는 플러스, 양수만큼 감소는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3년 전 성능이 요거였는데 1년이 지나면 1-R이 곱해져요. 그 다음에 다시 1년이 또 흐르면 여기다 1-R을 또 곱해요. 또 1년 후에는 1-R을 또 곱해요. 그러니까 이게 3년이 흘렀을 때의 성능, 즉 현재 성능 A가 되겠죠. 양변을 똑같이 A로 나눠주세요. 똑같이 A로 나눠주시고 1.25라고 하는 값은 100분의 125, 즉 4분의 5가 됩니다. 그럼 양변에다가 5분의 4를 곱하시면 1-R의 세제곱은 5분의 4다 이렇게 돼요. 여기 약분해서 1 남아있었으니까요. 0이 아니라 5분의 4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터빈의 15년 후의 성능은 현재 성능이 K배래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15년 후의 성능인 거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매년 1-R씩 곱해지는 건데 걔가 15년이 더 흘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현재 성능의 K배다, AK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양변을 똑같이 A로 나눠주시고 1-R의 15제곱이 K다라고 했는데 아까 써둔 걸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R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5제곱 해주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R의 15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이 K 값은 5분의 4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로그를 붙였어요. 얘가 K인데 이게 즉 K가 되는 건데 여기다 로그를 붙였습니다. 상용 로그를. 그럼 로그 5분의 4의 5제곱이기 때문에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럼 5 로그 5분의 4고요. 상용 로그에서 5분의 4, 5분의 몇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선생님이 항상 분모를 10으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5분의 4는 10분의 8이죠. 그럼 10분의 2의 세제곱으로 바뀌어요.
로그에서 진수끼리의 나눗셈은 로그끼리의 뺄셈입니다. 그럼 로그 2의 세제곱 빼기 로그 10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 거죠. 밑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수끼리의 나눗셈은 로그끼리의 빼기다로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3이 또 요 앞으로 내려와요. 5 괄호 열고 3 로그 2인데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하재요. 그다음 빼기 1. 그러면은 0.9 빼기 1이니까 5 곱하기 마이너스 0.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5가 답이 되겠습니다. 59번 보겠습니다. 어느 인공지능 회사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매출액이 매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비율 또 R이라고 잡아볼게요. 어느 해 5월의 매출액이 그해 1월의 매출액의 1.5배래요. 지금 이게 매달 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 1월을 A라고 해보면 1월은 A, 2월, 3월, 4월, 5월의 매출액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2월은 AR, 3월은 AR의 제곱. 이게 증가하는 거니까 플러스 돼야 되거든요. 이건 지금 증가된 양만 썼던 거고요. 증가되고 난 후의 양은 1월에 A였다면 2월은 1 플러스 R, 3월은 이거에다가 또 1 플러스 R의 제곱을 해준 거겠죠. 왜냐하면 이 전체 값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야지 R만큼 증가한 게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4도 그러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세제곱. 5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4제곱이 될 겁니다. 즉 5월의 매출액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4제곱이 1월의 매출액인 A보다 1.5배래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1월의 매출액의 10배를 처음 초과하게 되는 게 K개월 후다 이랬어요. 지금 보시면은 1개월이 지났을 때 1제곱. 처음 1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1개월이 더 지나요. 총 2개월이 지났을 때는 2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K개월 후에는 K제곱이겠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3이니까 2. 그럼 K면 K-1이네? 이러시면 안 돼요. 얘는 3월이라는 거죠. 2개월이 지나서 3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K개월 후에는 K제곱이 되는 게 맞아요. 즉 1월로부터 K개월 후에는 A 1 플러스 R의 K제곱이 될 텐데요. 그게 그해 1월의 10배를 초과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A 곱하기 10보다 커진다 뭐 이 뜻이죠. 그래서 K 값을 찾으래요. 위의 식부터 보시면 AA 사라지고요. 1 플러스 R의 전체 4제곱이 얘가 지금 10분의 15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이다 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AA를 날려버리시면 1 플러스 R의 K제곱이 1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니까 요게 몇 제곱 할 때부터 10보다 커지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식을 뭔가 좀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K라고 돼 있는 거를 4가 들어가도록 바꿀 수 있어요. 1 플러스 R의 4제곱에다가 4분의 K제곱을 해주면 지수끼리 곱해서 그냥 K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밑에 있는 식이 된 겁니다. 얘가 10보다 커야 한다. 근데 1 플러스 R의 전체 4제곱이 2분의 3이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3의 4분의 K제곱이 10보다 커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뭘 할 수가 없어요. K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거듭 제곱을 막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로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양변에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취해 주시면 얘는 로그 2분의 3의 4분의 K제곱. 어려워요 조금. 여기는 로그 10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을 그냥 다 진수로 넣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진수의 지수가 앞으로 내려오면 4분의 K에다가 로그 2분의 3 한 거. 즉 얘도 마찬가지로 진수끼리 나눗셈은 로끼리 뺄셈으로 가긴 할 거예요. 얘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그 2분의 3이라고 하는 건요. 로그 3에서 로그 2를 뺀 거죠. 밑이 같은 두 로그의 차기 때문에 걔가 진수끼리 나눗셈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0.48 빼기 0.30이니까 0.1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K 곱하기 0.18이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0.18이 1보다 크다. 양변을 4를 곱하시고요.
0.18로 나누겠습니다. 이거 100분의 18이죠? 그러면 18분의 100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약분이 될 거예요. 다 되지는 않지만 K라고 하는 애는 뭐 2, 여기는 9, 9분의 200보다 크다. 9분의 200을 대분수로 바꿔보시면 22. 그러면 198 이니까 22와 9분의 2거든요. K가 얘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제일 작은 거 처음 초과하게 되는 거는 23이 되겠죠. 답이 3번입니다. 계산이 상용 로그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요거 그냥 차근차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뭔가 답이 없어 보일 때 이 힌트를 괜히 줬나? 이렇게 생각해도 바로 연결 지을 수 있겠죠. 아, 상용 로그로 빼야겠구나. 그래서 상용 로그 붙였더니 식이 착착착착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